화이트팁 토니너스 만타레이. 거대한 수족관 앞에 서 있는 한 소년이 유유히 헤엄을 치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부적 같은 주문을 외우는 듯 보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한그루.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이 소년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직업도 독특한데요. 이제 갓 20살이 된 그루는 아버지와 함께 고독사를 한 사람들의 마지막 이사를 돕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루의 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돌연사를 하게 되고 이미 오래전 그루의 어머니 역시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루는 혼자 세상에 남겨지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그루의 후견인으로 불법 도박판 격투로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아버지의 배다른 삼촌 조상구가 나타납니다. 물론 조상구는 배다른 조카를 돕기 위해 온 게 아니고요. 그루에게 남겨진 집과 재산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5월 14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무브 투 헤븐입니다. 주인공 한그루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자폐증의 일종인데 쉽게 말해서 고기능 자폐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기에 사회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죽은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유품 정리사로 그려지면서 역설적으로 슬픔, 죽음에 대한 감정이 점점 증폭되면서도 한국형 심파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점은 무브 투 헤븐이 지닌 장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죽은 사람의 흔적을 단서로 그 사람의 삶을 역추적한다라는 점은 마치 범죄 스릴러의 성격을 띤 드라마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는 서투르지만 세부적인 기억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설정과 맞물려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서 혼자 죽음을 맞은 청년의 방을 정리하던 그루에게 아버지가 묻는 장면이 에피소드 1에서 나오는데요. 그루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루는 김선우 씨가 어떤 사람 같아? 그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김선우 씨는 매운맛 진라면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엔 삼각김밥을 먹었는데 삼각김밥은 맛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란마요, 참치마요, 김치, 멸치, 그리고 냄새에 민감했던 분 같습니다. 방향제가 가방에도 있고 방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루가 마치고 나자 잠시 아버지의 눈치를 보더니 그루가 다시 묻습니다. 틀렸습니까?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주죠. 틀린 건 아닌데 김선우 씨는 컵라면이 좋아서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일하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닐까 싶고, 저녁에 삼각김밥은 가리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마감 세일에 남는 거라면 아무거나 먹었던 걸지도 몰라. 그리고 데오드란트를 가방에 넣어두고 다녔던 이유는 선우 씨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풀어서 해주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무브 투 헤븐의 주제를 상당 부분 담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우리가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죽은 사람에 대한 사실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잊혀지게 되죠. 하지만 무브 투 헤븐에서는 남겨진 흔적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살아서 어떤 생각으로 지냈고 어떤 마음으로 물건이나 공간을 채워갔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죽음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회상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죽음을 좀 감추어두려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당연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싶게 만들고 입고 싶게 만들고 사고 싶게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TV 속에는 항상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소비하기만 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아마도 감독은 죽음 후에 남겨진 물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내용이 조금 무겁기도 하죠. 그래서 에피소드 1은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좀 지루한감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게 죽음을 다루다 보니 이렇게 유머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좀 약간 EBS처럼 너무 진지하게 흘러가서 지루한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피소드 마지막 부분에 이재훈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단조로운 톤이 깨지고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연출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캐릭터의 성격이 좀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인데, 이게 불법 격투기 도박으로 교도소까지 다녀온 인물이
약간 생각보다 좀 착하게 그려진다라는 점이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물이 참을성도 너무 많고 어른한테도 약간 깍듯하고요. 이게 고작 이 에피소드 내에서 나쁜 짓으로 그루하고 충돌하는 사건이 밤새 맥주랑 과자 먹고 거실 여기저기 어질러둔 정도.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의 이제 사연을 그려내는 과정에서도 에피소드 1에서 그 산업재해로 죽은 청년의 장례식장에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그 회사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속이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 연출이 약간 조금 너무 대놓고 우리는 나쁜 놈이야 라는 거를 광고하려는 듯이 연출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쉽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캐릭터의 설정과 이야기 구조도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상투적인 연출이 있어가지고 아쉬웠는데요. 큰 돈을 상속받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의 후견인이 돼서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함께 지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탐 크루즈와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영화 레인맨이 떠오르기도 했죠. 도박판에서 놀던 범죄자 이재훈이 어떻게 새롭게 자기가 맞이하게 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조카와 어울려서 지낼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관전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즐길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남겨간 물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그게 어떤 것이었을지 좀 사색적인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염려산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